안녕하십니까. 하늘지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 보면 S&P 500은 하락했고 반등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나스닥이 202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한때 시장에 총하였던 팔란티어가 11%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인데 미국에서 30만 달러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주택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주마다 다르겠죠. 하와이에서는 컨테이너만큼 작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2025년 비트코인 전망해 보겠고요. 일론 머스크의 연방 근로자에 대한 사직 위협이 법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것이 S&P 500을 포함한 3대 주요 지수, 두 번째가 크립토, 즉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들, 그리고 세 번째가 금 가격 보면 되겠고요. 일단 주식이요.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7%와 2.5%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5%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금요일에 급락 이후에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루 동안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들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됐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인 S&P 500은 0.4%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 떨어지며 연초 대비 0.04%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장 초반 221.26포인트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역시 0.5%와 0.6%까지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세로 반전했고요. 특히 팔란티어 주가가 11% 이상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5% 하락했는데 이는 TD 코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해당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관련 산업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2.5%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주 주식시장의 급락세에 이은 것인데요. 이러한 하락세는 2월 경제지표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의 구매관리자 지수 PMI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업 부문이 2월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주목받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각각 홈디포와 로우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과 주택 시장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회사는 여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며 AI 관련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기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극히 일부 비용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입니다. 지난 1월 주식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화요일에는 홈디포가 그리고 수요일에는 로우스하고 TJ맥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기업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는요,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락 벨린 회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금요일에 발표될 1월 PCE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는 2025년 초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급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PCE 지수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PCE 결과와 무관하게 연준은 향후 최소 6개월 동안 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시장에 총하였던 팔란티어 얘기입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오늘 급락하면서 지난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던 이 종목은 점차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냐면요. 기술 방산업체입니다. 지난주에 15% 급락한 데 이은 추가 하락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하락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를 위한 새로운 주식 매각 계획이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국방 예산 축소 계획 역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 계약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팔란티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 달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팔란티어가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가는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24% 이상 급락했습니다. 월요일 하락으로 즉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팔란티어 주가는 이달 초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해 약 28% 낮은 수준까지 밀려났는데 자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2025년 들어서 여전히 9%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2% 상승한 데는 매우 앞서 있는 거죠. 지난해에는 S&P 500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며 무려 340% 이상 급등했던 국가입니다. 자, 이 팔란티어는요, 개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프 CEO의 독특한 성향과 급격한 주가 상승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분석하는데, 컬트적 인기는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인기나 관심을 넘어서서 열렬하고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컬트적 인기요. 자, 반면에 금융정보 업체가 실시한 애널리스트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홀드,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수준을 암시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주택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How much home? 300,000 buys you in every US state. 야, 미국에서 30만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하와이에서는요. 컨테이너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와이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 주택 시장에서 30만 달러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극적으로 차이가 날 텐데 하와이에서는 30만 달러로 443 스퀘어핏 이게 이제 평수로 따지니까 12평 정도 되는 거네요. 30만 불이면 12평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한 53피트짜리 일반 그 컨테이너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는 30만 달러로 2185 스퀘어 핏 약 61평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보다 한 4배 많은 거네요.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은행과 미주리주 경제조사 연구센터의 주택가격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별로 30만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산출한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30만 달러로 1000 스퀘어 피트 미만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는 주는 7곳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뭐 당연히 들어갔겠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30만 달러로 평균 1511 스퀘어 피트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1500이 약 4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30만 달러로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5년 1월 기준에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41만 9,200달러. 심지어 20%의 우리 뭐 다운페이 해야 되잖아요. 해도 33만 5천 달러를 대출해야 일반적인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LA와 같은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중간 주택 가격이 밀리언 달러를 넘기도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30만 달러 갖고는 다운페이조차 할 수 없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네바다,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쭉 보시고요. 하와이는 30만 불로 443 스퀘어 핏. 우리 사는 캘리포니아는 30만 달러로 641 스퀘어 핏. 근데 이거 캘리포니아 전체를 따지니까 그렇지.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도 없죠. 뉴욕도 비슷할 겁니다. 30만 달러로 787 스퀘어 핏. 워싱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스테이 30만 달러로 1057 스퀘어 핏, 베가스가 있는 네바다는 30만 달러로 1254 스퀘어 핏, 그리고 요즘 텍사스로도 많이 가는데 30만 달러로 1647 스퀘어 핏, 다음 웨스트 버지니아는 30만 달러로 2185 스퀘어 핏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비트코인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규제 변화, 혁신적인 프로젝트 출범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도 시장의 본질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9만 5천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화폐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로 자리 잡고 있고 극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규제 이슈 이런 것들 가격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군요.
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의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온 것, 이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자들은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여러 시장 사이클을 거치면서 꾸준히 회복력을 입증해 왔고 앞으로도 암호화폐 업계의 중심에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달성할지 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여정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계속해서 매료시킬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투자는 리스크를 수반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라는 게 써 있어서 저도 함께 덧붙여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개정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연방 근로자에 대한 사직 위협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근로자들에게 특정 이메일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한 주간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강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이메일을 받은 근로자들이 응답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될지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증폭됐었고요. 이번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정부 예산 감축과 공무원 축소를 지시받은 가운데 제기가 됐는데 정부 기관 내에서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머스크의 발언이 연방 근로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정부 지출 축소 프로젝트인 이 도지는 학생 대출자들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없도록 연방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메릴랜드의 연방 판사인 데보라 보드먼은 도지 직원들이 학생들의 소득 정보와 사회보장 번호를 볼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이 뉴스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